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수진이고 올해 37된 임산부입니다. 5년 동안 난임 치료를 받다가 겨우겨우 인공수정으로 귀한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고위험 산모라서 매달 병원을 달고 살았죠. 남편 윤태식 씨는 올해 41,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어쩐지 키가 반으로 줄어드는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드렸을 때 진짜 좋은 분이다 싶었어요. 수진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그러시면서 챙겨주시는 것도 많고 그냥 동네 다정한 어르신 같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건 좀 다른 얘기구나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긴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들어주세요. 결혼 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희 시댁은 저희 집이랑 같은 구예요. 차로 20분 거리. 처음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분이시니 가까운 게 든든하기도 했고요. 시아버지는 거의 존재감 없는 분이세요. 집에 계셔도 방에만 계시고 시어머니 말씀에 그냥 하시는 타입.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말동무도 없고 감정 출구도 없는 거죠. 그 빈자리를 남편이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쉬고 있었어요. 난임 치료 때문에 몸을 아껴야 해서요. 그러다 보니 낮에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죠. 처음 몇 달은 시어머니가 가끔 들르셨어요. 세아가 밥은 먹었어? 몸은 좀 어때? 그런 말씀하시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살갑게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시댁이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이상한 낌새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상하다 싶었던 건 아주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냉장고 반찬 위치가 바뀌어 있다든가, 싱크대에 그릇이 헹궈진 흔적이 있다든가, 소파 쿠션이 제가 놔둔 자리랑 다르다든가, 처음엔 외출한 사이 남편이 잠깐 집을 들렸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편한테 무심코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님 다녀가셨어? 어, 잠깐 들르셨나 봐.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알려드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3초 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언제부터? 한 몇 달 됐나?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몇 달. 몇 달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문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낌새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더라고요. 냉장고, 그릇, 쿠션,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은근한 배신감이 들었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어 하고 방에 들어갔죠.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고 며느리가 이 사실도 알게 됐으니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그냥 당신의 집처럼 마음껏 드나드시길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낮에만 오십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회사 간 시간이니 저 혼자 있을 때니까요. 초인종도 없이 그냥 문이 열려요. 삑삑 삑삑. 그 소리가 들리면 저는 속으로 한숨을 먼저 쉬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냉장고요. 냉장고 문부터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꺼내서 맛을 보세요. 반찬이 왜 이리 없어? 좀 더 해놔라. 이거 간이 왜 이래?
요즘 이런 걸 해 먹어? 이건 좀 싱겁다. 저는 거기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으면서 넘길 수도 없고, 그냥 어색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밥을 차리시더라고요. 우리 집 냉장고 재료로, 우리 집 냄비에, 그리고 혼자 드세요. 저한테 먹으라고 권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임신 중이라 몸이 좋지 않은 날도 많았거든요. 쌍둥이라 입덧도 심한데 그 음식 냄새를 참아야만 했어요. 이런 날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응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실 때 꼭 한마디를 하고 가세요. 세아가 내 얘기 하나하나 잘 새겨 들으면 살림 잘하는 주부 구단 소리 듣는다? 남편도 곧 태어날 애기들도 여보, 엄마 하면서 잘 따르게 되는 거야. 이 시애미 말 알아들었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웃고 문을 닫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 날이 쌓이고 쌓였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신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되게 칭찬하고 다니시던데? 저는 그래? 하고 웃었어요. 음, 올 때마다 밥상 차려줘서 자기가 복이 많다고 내 집인 것처럼 편하게 언제든 오시라고 했다면서 언제 그렇게 엄마랑 친해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올 때마다 밥상을 차려줬다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냉장고 열어서 혼자 꺼내 드신 건데? 그게 바깥에 나가면 시어머니에게 밥상 차려주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는 거였어요. 이런 자랑이 뭐라고 저는 입덧으로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제게 요리시키셨던 걸까요? 또 어떤 날은요, 오전에 혼자 산부인과를 갔다 와 몸이 좀 무거워서 소파에 기대고 있었는데 딸깍 현관문이 열렸어요. 역시나 시어머니였어요. 근데 옆에 모르는 분들이 세 명 더 계셨어요. 수진아, 엄마 친구야. 인사해. 어머, 며느리랑 엄마 딸 하는 사이야? 아이고, 사이 좋네. 저는 얼른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을 쭉 둘러보시더니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밥 좀 차려봐. 우리 배고프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말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미 네 분이 앉으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어떡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있는 재료로 밥상을 차렸어요. 다 차려서 드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과일도 좀 깎아와. 저는 과일도 깎아서 냈어요. 네 분이 드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밥상에 제 자리는 없었거든요. 나중에 네 분 다 드시고 나서 남은 걸 확인해 봤는데 저 먹을 건 거의 없었어요. 네. 종일 밥을 굶은 거예요. 손님 중 한 분이 일어나시면서 시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살뜰하네.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시어머니가 뿌듯하게 우셨어요. 그치? 내가 잘 가르쳐서 이젠 잘해. 모두가 나가시고 저는 혼자 상을 치웠어요. 그릇을 씻고 부엌을 닦고 거실 정리하고 다 하고 나서 소파에 앉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속으로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부탁이 있어. 어머님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도록 말씀 좀 드려줄 수 있어? 나 몸이 힘들어.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싶어. 남편 표정이 애매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나쁜 뜻으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 와서 집안일 도와주시는데 당신한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집안일을 도와주신다고? 어머님이 그러셔? 아니었어? 당신 모르게 도와주셨나 보네. 뭐 일단 알았어. 당신이 힘들다면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 저 몰래 집안일을 도와주셨다는 남편의 말이 찝찝했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또 예고 없이 오셨고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어요. 예, 태식이한테 들었다. 내가 오는 게 힘드니? 네가 예민해서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수진이가 예민해서 남편이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몸이 힘든다는 말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다. 섭섭하구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만 주셨으면 해서요. 섭섭하신 분은 시어머니고, 예민한 사람은 저고,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건 남편한테 제대로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날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방에 들어갔어요. 사실 제 몸이 힘들었던 건 임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꼭 뭔가를 시키셨거든요. 집안일은 몸에 배야 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받아. 이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설거지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기름이 안 빠져.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엔 청소 순서였어요.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털어야 해.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엔 빨래 개는 방법, 냉장고 정리 방법, 국 끓이는 순서. 하나하나 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지켜보면서 저를 하루 종일 시키시는 거예요.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나 때는 밭에서 일하다 나왔어. 이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분한테 그냥 몸 쓰는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왜 벌써 앉아? 아직 저기 안 닦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배가 뭉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또 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그냥 쓰러지듯 누웠어요. 말 한마디 할 기운도 없이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그러다 정말 선을 넘었다고 느낀 순간이 왔어요. 배 뭉침이 잦아지는 것 같아 잠깐 병원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끄고 나갔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옷장을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결혼 전에 입었던 제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너 이제 애들 돌보고 그러려면 이런 치마랑 옷들은 어차피 못 입는 거 알지? 내가 대신 정리 좀 해뒀다. 시애미가 다 해주니 얼마나 편하니? 거실에 나와 보니까 제가 받은 택배 박스도 다 뜯겨 있었어요. 내용물이 꺼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택배 온 것들 보니까 죄다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 돈을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어느 세월에 돈 모을 거냐? 산후조리용품이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쓸데 없었나 봐요.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사전 연락 없이 오시면 안 된다고. 지금 뭐라고 했니? 기껏 정리해줬더니 그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배가 콕콕 쑤시기 시작했어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제 얼굴을 보시더니 왜 그래? 생각해보니 시애미한테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니?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복통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일단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는지,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쌍둥이 임신에 고위험 산모,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의사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실감으로 오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셔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 달려오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절박 유산 위험이래요.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산모분이 안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쌍둥이 임신 중이시라 고위험 산모이신데 가만히 누워 계셔야 할 분이 무리를 하신 것 같네요. 스트레스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아이들과 산모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뭔가 달라진 표정을 하더라고요. 이론으로만 알던 고위험 산모. 그게 오늘 구급차를 타고 온 아내라는 걸 그제야 체감한 것 같았어요. 병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옆 의자에 앉으셨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말할 힘이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이미 너덜너덜한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입을 꾹 닫은 채로 분하다는 게 온몸에서 보였어요. 그렇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가 들어오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한번 봤습니다.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눈빛이었어요.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엄마를 보셨어요.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전 애들 잘 되라고 한 거죠. 애 몸이 이렇게 약한 줄 제가 알았나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남편 얼굴이 굳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더 따지지 않았어요. 시선을 남편한테로 옮기더니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윤서방, 우리 수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있나? 5년 난임에 인공수정으로 겨우 얻은 쌍둥이일세. 고위험 산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자네 눈으로 직접 봤겠지. 수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자네는 중간에서 뭘 했나? 수진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은 적이 있나 생각해보게. 오늘 일은 사돈 탓이 반, 자네 탓이 반이야. 엄마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듣게.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겨서 내 딸 잘못되거나 눈물 한 번 더 나게 하면 내가 이혼시킬 줄 알아? 자네 자식들도 못 볼 줄 알게. 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엄마 말보다 시어머니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애 몸이 약한 줄 알았나요? 구급차를 타고 온 며느리 옆에서 저 말이 나온 거잖아요. 남편도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졌나 봐요. 남편이 제 침대 쪽으로 왔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진작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남편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다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우리 집 오실 때는 반드시 먼저 연락하고 수진이 허락받고 오셔야 해요. 비밀번호도 바꿀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로 수긍하지 않으셨어요. 어머, 얘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건데? 남편이 이번에 흐지부지하지 않았어요. 엄마, 수진이가 어제 구급차에 실려갔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젠 수진이랑 애들 잃을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시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닌데 그 말을 남기고 우시면서 나가셨어요. 사과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끝까지 말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오신 적은 없어요. 연락이 아예 끊긴 건 아니에요. 명절에도 뵙고, 뭐 가끔 전화도 오시고, 그냥 거리가 생긴 거죠. 건강한 거리. 남편은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뭔가를 말할 때 엄마니까 이해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알겠어, 내가 할게 라고 하고 실제로 움직여요. 늦었지만 그래도 변한 사람이에요. 저는 벌써 임신 8개월 차예요. 뱃속에 두 아이를 한두 달 후면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내 공간이 지켜지는 집.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거든요. 오늘의 사연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